이번 영상에서는 좌표 평면에서 위치 벡터와 좌표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벡터라는 것은 모든 벡터의 시점이 같은 것인데, 그럼 좌표 평면에서 모든 벡터의 시점은 어디로 통일하면 좋을까요? 네, 좌표 평면에서는 모든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하면 편리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좌표 평면에서 모든 점들의 위치 벡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x축과 y축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한번 정해 볼게요. 자, x축의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는 시점이 원점이니까 1,0을 종점으로 가지겠죠. 그래서 시점이 원점이고 1,0을 종점으로 가지는 요 벡터를 우리가 이원 벡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y축에도 크기가 1인 벡터는 시점이 원점이니까 종점을 0,1로 가지면 되겠죠? 자, 이렇게 y축에서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을 0,1로 가지는 크기가 1인 벡터를 E2 벡터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E1 벡터와 E2 벡터는 크기가 1이니까 단위 벡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x축과 y축에 먼저 단위 벡터를 잡아 놓으면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종점으로 가지는 위치 벡터들을 이 두 단위 벡터에 실수배해주고 더해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위치 벡터는 E1 벡터와 E2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좌표 평면에 점 A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 A가 있습니다. 이 점 A의 좌표는 A1, A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를 나타내는 이 A1을 E1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A1 곱하기 E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점 A의 y좌표를 나타내는 A2를 종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는 E2 벡터로 표현한다면 A2 곱하기 E2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A 벡터는 A1 곱하기 E1 벡터와 A2 곱하기 E2 벡터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A 벡터는 A1 곱하기 E1 더하기 A2 곱하기 E2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가 A1과 A2를 이 벡터 A의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A1은 E1 벡터와 곱해졌으니까 X 성분이라고 부르고 A2는 Y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벡터 A를 이렇게 두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요 X 성분과 Y 성분을 이용해서 요렇게 마치 점을 좌표로 표현하는 것처럼 벡터도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벡터가 마치 점으로 표현된 것과 같아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표현법이랑 같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고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와 같이 시점이 원점인 위치 벡터의 종점으로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위치 벡터의 종점이 된다.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과 위치 벡터는
1대1로 대응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점을 이원 벡터, 이투 벡터의 합으로 표현해보고 또 성분으로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점 A를 종점으로 가지는 위치 벡터를 우리 A라고 부르면 네, 이 벡터는 요 X좌표와 이 원을 곱한 것, Y좌표와 이 2를 곱한 것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나타내 보면 2 곱하기 2원 벡터에다가 2투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투 벡터라고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벡터 A를 성분으로 표현한다면 네, 요 벡터의 x 성분은 3이고 y 성분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벡터 A는 3, 마이너스 2라고 네,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 벡터를 좌표 평면에서 표현하니까 요렇게 벡터들을 성분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분으로 벡터를 표현했을 때 그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고 또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는 어떨 때 서로 같다라고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A1, A2를 종점으로 가지는 벡터 A가 있습니다. 자, 이 벡터의 크기는 바로 요 선분의 길이와 같죠. 자, 그럼 이 선분의 길이는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만큼의 길이가 A1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A2니까 네,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으로 네,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A1, A2를 종점으로 가지는 위치 벡터의 크기는 네,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분으로 표현된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두 벡터의 성분끼리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두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X 성분인 A1, B1이 서로 같고 Y 성분인 A2, B2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두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분으로 주어진 벡터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는 네, 벡터 A의 크기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4 더하기 9여서 루트 13이라고 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벡터도 역시 크기는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어서 루트 5가 된다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주어졌는데 두 벡터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그럴 때 실수 m과 n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자, 두 벡터가 같을 때는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같으니까 3-m이랑 n-2가 같다라고 식 하나 만들고 2n이랑 m 더하기 1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우리 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모으면 m 더하기 n은 여기 마이너스 m을 2항에서 여기로 데리고 오고 요 숫자는 1로 보내면 5라고 정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m-2n은 마이너스 1이라고 식이 정리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m과 n을 구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연립방정식이 정말 계속 끝까지 유용하게 사용되죠? 네, 자, 그래서 두 식을 서로 빼면 3n은 6이 되어서 n은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n이 2니까 m은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벡터가 서로 같을 때 실수 m과 n의 값을 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들의 연산을 알아볼게요. 벡터의 연산에서는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덧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벡터는 종점이 A1, A2고 B라는 벡터는 종점이 B1, B2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E1 벡터와 E2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A라는 벡터는 A1 곱하기 E1 더하기 A2 곱하기 E2가 되고 B라는 벡터는 B1 곱하기 E1 더하기 B2 곱하기 E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A 벡터와 B 벡터를 합한다 그러면 네, 요렇게 각각 나타낼 수 있고 여기 E1 벡터가 공통이니까 E1 벡터에 곱해진 A1과 B1을 더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고 E2 벡터가 곱해진 A2와 B2도 이렇게 덧셈으로 해서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벡터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요 E1 벡터 앞에 있는 요걸 X 성분, E2 벡터 앞에 있는 것을 Y 성분이라고 해서 성분으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1, A2, B1, B2를 성분으로 가지는 두 벡터를 더한다. 그러면 X 성분은 X 성분끼리, Y 성분은 Y 성분끼리 더한 것이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보면 그런데요. 자, 그림으로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A 벡터는 종점이 A1과 A2를 가지는 벡터이고 B 벡터는 B1과 B2를 종점으로 가지는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벡터의 합은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죠. 여기도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으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을 이으면 바로 이 두 벡터의 합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종점을 A1, A2, B1, B2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자, 일단 요만큼은 A 벡터가 여기까지니까 A1이 여기까지 왔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요게 B 벡터와 평행한 벡터니까 B 벡터와 같은 벡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이 B1이니까 이 벡터에서도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된다? 네, B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좌표가 A1이었고 거기에다 B1을 더했으니까 네, 여기까지 좌표는 A1 더하기 B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쪽 Y좌표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까지는 B2가 되었는데 이거 A 벡터와 평행한 벡터니까 A 벡터와 같은 벡터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얼마? 네, A2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요만큼도 A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마지막 여기의 좌표는 B2에서 A2만큼 더 왔으니까 네, A2 더하기 B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은 지금 처음
처음 배울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벡터의 연산을 할 때 매번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할 수는 없어요. 이제부터는 그냥 X성분, Y성분만 보고 두 벡터의 합은 X성분끼리 더하고 Y성분끼리 더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배울 때는 왜 X성분끼리 더하면 되고 왜 Y성분끼리 더하면 되는지는 알아두면 좋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뺄셈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A 벡터는 X 성분이 A1이고 Y 성분이 A2인 벡터라서 네, E1, E2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B 벡터도 역시 E1, E2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E1끼리 모으면 여기 A1-B1 될 거고 E2끼리 모으면 A2-B2가 되어서 A 벡터 빼기 B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면 네, X 성분끼리 뺀 거, Y 성분끼리 뺀 것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B라는 벡터는 이렇게 있고 여기 A라는 벡터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두 벡터의 차이인 A 벡터 빼기 B 벡터는 네, 여기 요렇게 놓이게 되는데요. 이걸 성분으로 나타내면 A1 빼기 B1, A2 빼기 B2가 되는데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지금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뺄 건데 그 B 벡터를 뺀다는 것은 B 벡터의 역방향인 벡터를 더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B 벡터와 역방향인 벡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그리면 여기가 시점이고 이렇게 똑같이 선을 이어서 나가서 요 정도까지 그리면 비벡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요렇게 한 벡터를 우리가 B의 역방향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B벡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A와 평행한 평행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A와 평행한 평행선을 여기 끝점에다가 평행선을 그리면 네, 요렇게 되겠죠. 네, 요 A와 평행한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B 벡터와 평행한 평행선은 여기 이미 요렇게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의 합은 네, 요 대각선을 연결하면 되니까 요 벡터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 벡터가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A 벡터의 X 성분인 A1은 네,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이거 마이너스 B 벡터랑 서로 평행한 벡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될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1만큼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A 벡터 빼기 B 벡터의 종점의 X좌표는 네, A1에서 B1만큼 되돌아온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 끝점의 좌표는 A1 빼기 B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좌표는 A 벡터 빼기 B 벡터의 Y좌표는 네, 여긴데요. A 벡터의 Y좌표는 A2라고 요만큼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요. 내려온 거리는 네, 요만큼이 되겠죠? 자, 요만큼은 네, B 벡터의 Y 성분인 B2만큼 내려와서 여기가 되었죠? 그래서 요만큼의 좌표는 A2에서 B2를 빼면 되니까 A2-B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분으로 나타낸 두 벡터의 뺄셈은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의 실수배인데요. A라는 벡터는 A1, A2니까 그걸 E1 벡터, E2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실수인 K를 곱하면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각각 곱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E1 벡터 앞에 있는 수가 X성분이니까 K 곱하기 A1, E2 벡터 앞에 있는 수가 Y성분이니까 K 곱하기 A2라고 써서 이렇게 A 벡터의 K배 해준 것의 성분은 K 곱하기 A1, K 곱하기 A2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상으로 볼 때도 A 벡터는 이렇게 A1, A2를 종점으로 가지는 벡터인데요. K배 해주면 A1도 K배 커지고 A2도 K배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벡터의 덧셈과 벡터의 뺄셈, 벡터의 실수배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그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한다면 이렇게 X성분, Y성분이 A1, A2인 벡터 A와 B1, B2인 벡터 B를 더할 때는 X성분끼리 더해주고 Y성분끼리 더해준 것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뺄셈을 할 때도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뺄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배를 할 때는 X성분, Y성분의 실수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벡터들의 연산을 한번 성분으로 하는 것을 연습해 볼게요. A 벡터는 마이너스 2,1이고 B 벡터는 1,3을 성분으로 가지는 벡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A 더하기 3B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네, A 벡터에 2배를 해주고 그러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2가 되겠죠? 네, 그리고 B 벡터에다가는 3을 곱해주면 3,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분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1,11이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a 벡터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4, 마이너스 2가 되고 b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성분을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더해주면 1,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은 먼저 실수배를 계산하고 벡터를 정리한 다음에 성분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해봅시다. 2a 더하기 2b 빼기 2a 더하기 4b가 되니까 a 벡터끼리 하면 0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쓰지 말고 b 벡터끼리 하면 6 곱하기 b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 벡터에다 6을 곱해주면 6, 18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수배 먼저 해서 정리해주면 2a 더하기 6b 빼기 3a 더하기 b가 되고 a 벡터는 a 벡터끼리 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7b가 되겠죠. 자, a 벡터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2, 마이너스 1이 되고 b 벡터에다 7을 곱해주면 7, 21이 되니까 두 벡터 더해주면 9, 2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A 벡터의 성분은 2, 마이너스 1이고 B 벡터의 성분은 3, 2일 때 C 벡터가 0, 7인데 이것을 A 벡터와 B 벡터의 합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C 벡터는 0, 7이에요. 이거를 KA라고 했으니까 A 벡터에 K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2K,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리고 B 벡터에는 이건 L이니까 L을 곱해주면 3L, 2L이 되겠죠? 자, 그래서 덧셈을 계산하면 2K 더하기 3L이 되고 마이너스 K 더하기 2L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K 더하기 3L은 0이 되고 마이너스 K 더하기 2L은 7이 되는 K와 L의 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데다가 2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4L는 14가 되고 윗식과 아래식을 서로 더해주면 네, 요거하고 요거 더해주면 돼요. K는 없어지고 L은 7L이 되죠? 그래서 14니까 L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L이 2면 K는 얼마가 될까요? L이 2면 K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C 벡터를 KA 더하기 LB 꼴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2B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A, B, C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각각 성분으로 나타내 보고 또 앞에서 했던 것처럼 C 벡터를 A와 B 벡터의 합의 모양으로 나타내 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성분으로 나타내 볼까요? 자, 지금 A 벡터, B 벡터, C 벡터는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시점을 원점으로 이동해서 위치 벡터로 표현한 후에 성분으로 나타내 봅니다. 자, 지금 A 벡터는 여기 요렇게 있는데요. 요걸 평행 이동하면 네, 요렇게 평행 이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A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2,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벡터는 여기 시점을 원점으로 옮기면 요렇게 되어서 네, 요런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네, 0, 2가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C 벡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에다가 몇 칸 내려가면 되나요? 여기서 한 칸, 두 칸 내려갔네요. 그래서 한 칸, 두 칸 내려가게 이렇게 선을 더 연장해서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 벡터를 그려주면 네, 여기서 이렇게 가는 네, 요 벡터가 되겠죠? 네. 그래서 C 벡터는 성분으로 나타내면 5칸 갔으니까 5, 2칸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성분을 써줄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모두 성분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자, C 벡터를 KA 더하기 LB의 꼴로 나타내 보라고 합니다. 5, 마이너스 2를 KA면 2, 1, LB면 0, 2라고 이렇게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2K 더하기 0이니까 안 써도 되고 Y 성분은
K 더하기 2L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2K가 5가 돼야 되니까 K는 2분의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 K가 2분의 5면 마이너스 2는 2분의 5 더하기 2L이 되니까 2항에서 계산하면 2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5라서 마이너스 2분의 9. 그래서 L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니까 벡터 C는 K는 2분의 5니까 2분의 5A L은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9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점 A를 시점으로 가지고 점 B를 종점으로 가지는 AB 벡터를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성분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 벡터는 OA 빼기 OB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OB 벡터의 성분은 B1, B2 OA 벡터의 성분은 A1, A2니까 결국 AB 벡터는 B1-A1, B2-A2라고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렇게 점 A를 시점, 점 B를 종점으로 가지는 벡터를 점 A와 점 B의 위치 벡터의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B1-A1, B2-A2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AB 벡터의 크기는 X 성분을 제곱하고 Y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는 것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 AB에 대해서 A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그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는 A는 1,1, B는 마이너스 1,2일 때 AB 벡터의 성분은 OB 벡터의 성분이 마이너스 1,2이고 A 벡터의 성분이 1,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AB 벡터의 성분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AB 벡터의 크기는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1의 제곱은 1이 되어서 루트 5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는 0,3, B는 2, 마이너스 2일 때 AB 벡터는 5B-5A니까 2, 마이너스 2 빼기 0,3 해주시면 되고 정리하면 2, 마이너스 5라고 정리가 되겠죠? AB 벡터의 크기는 루트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니까 루트 2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위치 벡터와 좌표의 관계를 알아봤고요. 또 성분으로 표현된 벡터들의 덧셈, 뺄셈, 실수배와 또 A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벡터의 곱셈, 정말 벡터의 곱셈인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